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불편함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수도시설과 그에 대한 인프라다. 그에 따라 수도시설과 관련 장비 기술도 함께 발전해왔지만 이젠 이에 대한 관리 기술과 안정성, 효율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 최근 무선으로 수도를 검침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가 있어 화제다.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전시회장. 이곳에선 2012 국제 상하수도 전시회가 열렸다. 상하수도와 관련된 자재들과 각종 제품들, 기계와 장치들이 선보이는 전시회다. 이 전시회에선 각 기업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들을 들고 나와 관련 기술을 소개하고 시공시연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한 기업의 부스. 이 기업은 어떤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을까? 네, 저희는 독창적인 무선 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요금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검침 업무에 대해서 직접 검침원이 유관 검침을 하는 게 아니라 근방에서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손쉽고 신뢰성 있게 검침할 수 있는 무선 검침 시스템을 전시회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낯선 개념의 원격 무선 검침 시스템. 이 시스템은 한국형 도시 구조에 발맞춰 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여기 보이시는 이런 그 스마트폰 장치나 PDA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근방에서 이렇게 위치를 확인해 가면서 바로 현장에서 값을 검침해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 원격 무선 검침 시스템은 검침 업무 시 그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한 검침원을 가장한 도난이라든가 이런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검침 시스템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원격 무선 검침 시스템.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무선 검침 시스템 개발도 박차를 가하게 됐다. 스마트폰과 연계된 각종 통신망도 이 원격 무선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이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침 모뎀은 기존 제품과 비교해 전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특징이다. 계량기 함에 설치되는 원격 무선 검침 모뎀이 되겠습니다. 이 모뎀은 완전히 침수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 불가능한 1차 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고요. 또 이 제품은 지금 보시는 이 전자회로부와 배터리가 에폭시 같은 전자제품 몰딩 재질로 완벽히 이렇게 덮여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배터리를 교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는 이 장비와 이 모뎀의 수명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는 이 무선 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 송수신에 필요한 모듈은 이 기업에서 직접 개발한 기술.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검침 시스템을 작동할 때 소모되는 전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직접 개발한 무선 송수신 모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무선 송수신 모듈은 전용의 IC를 사용해서 손쉽게 구현을 하는데 저희들은 초저전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도체 레벨에서 모든 것들을 디스크라이트하게 푸른 회로를 아날로그 회로를 직접 설계하였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통신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 대비 상승시키면서도 기존 대비 소모 전류를 약 30% 이내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배터리의 수명하고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무선 원격 검침 기술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것이라고 한다. 예, 또 저희는 최소 100m 정도 거리 내에서 검침이 가능하도록 통신 거리에 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73메가 대역의 장파장 주파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통신 거리를 기존 기술에 비해서 대폭 향상시켰고요. 173메가 대역은 국내에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통신 기술이므로 저희들이 다 그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기술이다 보니 전시회장을 찾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지사. 국내는 물론 해외 관람객들의 관심도 높았다. 블록화로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또 관망도를 입혀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블록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engineer, I think this one is amazing actually, and I think it could have many applications than what it's here. This is maybe one application, but for myself, I think that there are maybe other applications that it can be used for this system actually. 이런 획기적인 무선 검침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성남의 한 사무실. 처음 리튬 전지 사업으로 시작한 이 기업은 이후 무선 검침 시스템 개발에 주력해왔다. 당사는 최저급 회로 전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리튬 1, 2차 전지 및 특수전지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미터링 시장에서의 IT 기술을 접목시켜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침 시스템은 공급 자원에 대한 정확한 계량과 상태 감시, 고장 조작 등을 방지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때문에 이런 관리와 통계 수치를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절실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 이 기업의 무선 검침 시스템이다. 원격 검침에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는 424MHz, 2.4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회전력 및 투과율이 좋지 않아 데이터 전달 거리가 용이하지 못하므로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73MHz 주파수를 이용하여 회전력 및 투과율이 향상되어 검침원들이 검침 반경이 넓어지고 이에 검침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검침 시스템이 선보였지만 이 기업의 원격 무선 검침 시스템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기술. 검침하는 사람과 검침받는 사람 모두 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 것이다. 직원들이, 검침원들이 2달에 한 번 정도 각 세대들을 방문하여 그 집안에 설치되어 있는 메타기를 수기로 작성해 왔던 부분을 디지털 기계로 바꾸어서 이렇게 편하게 검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상수도 요금 징수라든지 뭐 이런 데 적용될 것 같으면 검침원들이 현장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검침해야 되는 그 어려운 환경 또는 지저분한 환경을 간략하게 할 수 있고 아주 편리하게 자동으로 검침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편리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빨리 검침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격 무선 검침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현장이다. 예전에는 일일이 찾아가 수도 계량기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간단하게 검침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디 가도 신경을 안 쓰지요. 왜 그냥 뭐 이거 저기 먹고 수도 계량기 올라면 시간도 지켜야 돼. 그 사람이 또 나 없으면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돼. 그런 불편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 없이 바깥에서 그냥 해놓고 가니까 그런 걸 뺐고 또 물세도 뭐 작게 나오면 작게 그런 건 상관이 없잖아 이거. 많이 나오는 그런 것도 상관이 없고 여기가 연결해 놨으니까 이제 뭐 그 기계가 알아서 하겠지 쓰는 대로. 전력 사용량을 줄여 배터리 소모로 인한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무선 모듈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기업. 앞으로 더 다양한 검침 시스템을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
당사가 개발한 원격 검침 시스템은 향후 가스, 수도, 전기 및 스마트 그리드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검침 시장으로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검침 기술은 국내에서 독보적인 당사만의 기술로서 향후 원격 검침 시장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효율적인 원격 무선 검침 시스템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 기업.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편리한 기술을 개발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노 기술. 반도체와 재료공학 등의 기존 과학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기술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나노 기술 개발에 관하여 세계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는 요즘 어떤 연구 결과들이 선보이고 있을까? 나노 기술 개발 경쟁에 앞장서고 있는 나노 종합 팹 센터. 그곳으로 함께 가보자. 대전에 있는 나노종합 팹 센터. 이곳은 나노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곳은 지난 2002년 국가 나노기술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설립이 추진됐다. 나노종합 팹 센터는 과학기술의 이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주목되는 나노기술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가의 첨단 시설과 장비를 한 곳에 모아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R&D 인프라입니다. 국내 최고의 나노 인프라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곳은 말 그대로 국가 공용의 연구개발 종합지원기관을 만들기 위해 탄생한 곳이다. 처음 팹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2005년 3월. 시작 첫 해엔 1720건의 팹 서비스가 신청 접수되었고 이후 매년 증가 추세. 2011년엔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구원 한 명당 한 건 이상의 공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팹 서비스 수입을 살펴보면 2005년엔 11억 원, 2011년엔 107억 원으로 약 10배가 증가했다. 2012년엔 약 10,000건의 팹 서비스 건수와 115억 원의 이용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활발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는 나노 기술은 어떻게 활용될까? 나노 기술을 크게 보면 기존 반도체 기술의 연장선상에서 얇은 방막 형성 기술, 사진 기술, 식각 기술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질 형상을 얻는 톱다운 방식과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와 분자로부터 시작해서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원자를 조작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공 구조체를 합성하는 방법인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톱다운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메모리 등 첨단 반도체로 대표되는 나노 엘렉트로닉스 기술이며, 바텀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우리 선크림에 쓰는 나노 화장품, 은나노 입자, 나노 소재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전기전자는 물론 생명공학, 에너지,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나노기술 연구 지원을 위해선 최고 수준의 연구 장비와 인프라가 필수. 이곳엔 그런 기반들이 잘 구축돼 있다. 시모스 사업본부의 경우 첨단 반도체 공정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의 많은 연구 개발자들에게 팹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모스의 팹 시설은 8인치 공형 반도체 팹으로서 국내에선 유일한 시설. 이런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들에게 반도체 공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또한 카이스트와 같은 대학 연구기관들과 함께 3나노급 전자소자와 차세대 퓨전 메모리 등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반도체 제작은 포토, 시가, 확상, 반막 등 일련의 단위 공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노종합팩센터는 극자외선 누광기, 전자선 패턴 장치, 플라즈마 이온 시각 장치,
방막층 증착 장치, 또 이온 주입 장치 등 첨단화, 자동화되어 있는 약 60여 대의 반도체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여 월 1,000매 이상의 나노 공정, 반도체 공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맴즈 사업본부는 10나노미터 패턴 구현이 가능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일렉트론 빔과 스캐너, 스태퍼와 얼라이너, 임프린트 등의 리소 장비군, 그리고 도금과 증착이 가능한 50여 대의 전문 장비가 바로 그것이다. 맴즈 사업본부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제품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텔레비전과 태블릿 PC용 LCD를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에 관련 개발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희 맴즈 본부에서는 LCD 패널에 양분량 검사를 하는 칩을 플렉서블 필름 기판에 구현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 기술을 토대로 센터 입주 업체와 공동으로 기존 제품들보다 수율은 3배, 수명은 2배 이상인 양산 제품을 개발하여 TV 및 태블릿 PC용 LCD를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나노 종합팹센터의 설립 취지 중에 하나인 연구성과 산업화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특성평가 사업팀은 첨단 측정 분석 장비와 관련 기술을 구축했다.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태양전지와 2차 전지 등 나노기술 제품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유 장비로는 투과전자 현미경과 주사전자 현미경, 집속 이온빈 시스템과 2차 이온 질량 분석기 등이 있다. 특히 구면 수차 보정 투과전자 현미경으로는 원자 한 층의 성분까지 분석할 수 있고, 2차 이온 질량 분석기로는 10억 개 중 1개의 불순물도 측정이 가능하다. 나노 기술은 원자를 통제하고 조작하는 기술입니다. 이 장비는 구면 수차 보정 투과전자 현미경으로서 전분해 능이 원자 하나 크기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직접 보고 관찰하면서 성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본 장비는 세계에서도 몇 대 안 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로서 나노 연구 지원에 활발하게 분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신소재 사업팀에선 다양한 산학연 기관과 연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바이오 신소재 융합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한 것은 기본. 공동 연구를 진행해 상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다. 바이오 및 신소재 사업팀은 바이오 및 신소재 융합 연구 관련된 장비가 구축되어 있고, 그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학연 기관과 밀접한 공동 연구를 통해서 강점 기술을 개발하고, 그를 통해 상용화 가능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오 팀은 다양한 나노 머티리얼을 이용한 바이오 센서, 그리고 바이오MEMS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진단 칩, 그리고 유전자 증폭을 이용한 수거원 종판별 디바이스, 그리고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그리고 미세 액적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융합 연구 관련된 팀입니다. 나노 신소재 팀에선 전반적인 제작 분석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공정 작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은 물론 수많은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나노 신소재실에서는 나노 재료의 합성, 배열, 나노 소자 제작과 분석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일괄 공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나노 디스커버리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외 30여 개의 그룹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나노 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노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수준 높은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초미세 패턴과 구조물을 제작해야 하는 나노 기술의 특성상 고가의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나노종합 팹센터에서는 첨단 인프라를 이용해 다양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현장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이다. 저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나노 장비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형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기존 대학의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현재 나노 소자 공정 실습 교육과정, 그리고 특성하고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기업체 재직자 재교육 과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산학연 연구기관과 개발자들에게 최상의 연구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나노종합 팹센터. 이곳은 국내 1등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세계에서 넘버 원하고 넘버 투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공정 서비스를 세계에서 넘버 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적재산권도 넘버 원, 몇 개의 사업화 선택된 분야에서 글로벌리 넘버 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노기술 개발과 연구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나노종합 팹센터. 대한민국이 나노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길게 늘어선 트럭, 수북하게 쌓인 목재. 경기도 화성시 정단면의 한 물류 공장의 모습이다. 이곳에서는 바삐 움직이는 손놀림과 함께 고객의 상품을 안전하게 무사히 보내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저희 회사는요, 수출용 목상자를 제조하여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일련의 포장 작업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해준 포장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류 서비스까지 겸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저희 무진동 트레일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설비, 고가 설비, 굉장히 큰 중량물도 저희가 안전하게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해주는 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포장회사입니다. 행복을 키우는 기업이란 모토 아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업. 우직한 소고름으로 천리를 간다라는 뜻의 우버 천리를 사원으로 사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포장업계 최초로 이노비즈를 획득하여 대내외 명실상부한 기업으로 구성하였으며 크린 사업장 및 ISO를 보유하여 경영관리 및 기술 혁신을 이뤄가는 기업입니다. 12년 외길 경영을 하여 쌓아온 경험 및 노하우를 기술 혁신에 접목하여 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기업. 또한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인 만큼 만일에 대비하여 PL보험, 화재보험, 단체보험 등을 가입하여 안심하고 한 곳을 향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기술 개발도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현재 90% 이상이 목재 포장으로 이루어지나 따로 철제 사업부를 운영함으로써 포장물을 일회용 산업 폐기가 아닌 재활용과 같은 친환경 소재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명품을 만드는 자세로 포장에서 운송, 통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토탈 물류회사. 제품 고유의 특징을 살려 하나하나 정성 들여 운송하는 이 업체는 제품의 이상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네, 여기는 저희가 제품을 생산하기 앞서 자재를 보관하는 야적장입니다. 네. 수입에 의존하는 그 원자재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적절한 대응이 못합니다. 이거 저희는 이제 대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앞서가는 많은 양의 자재를 확보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서비스, 대형, 대량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운송하는 이곳에선 또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진다. 바로 상품을 담는 박스. 대표님, 아까 그 나무들이 변신을 했어요. 이제 최종 완성인가요? 네네네. 출고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 등록된 열처리 코드입니다. 요게 열처리했다는 증거고요. 요게 열처리가 됨으로써 이제 출고할 수 있는 상태로 된 겁니다. 이제 출고 3차만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품을 완성하기까지는 총 18가지 이상의 디테일한 공정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돼야 제품이 이상 없이 안전하게 이송된다. 앞으로의 국내 산업과
해외 진출 방향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분야별 원부자재 특성을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무한 경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런 추세 변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우뚝선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며 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제품의 완성도 및 최적화를 이루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발맞춰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이자 바삐 움직이는 손길 사이로 행복을 키우는 기업. 종합적인 분리 시스템을 통해 잘 만들어진 소중한 상품을 정성으로 운송하는 이 업체를 앞으로 주목해보자.